네모 2번 가시면 뭐가 나왔어요? 공급의 가격 탈락성. 따로 쓸 게 없네요.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를 거 없다. 두 번째 줄 끝에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뭐 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하락하면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두 번째 끝에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로 구할 수 있죠. 방법은 같습니다. 회색 박스 갑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나 분모부터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로 구하죠. 똑같이 풀어놨네. 최초 가격에 대한 가격의 변화분 P분의 델타 P 분자로 올라가서 최초 양에 대한 양의 변화분 Q분의 델타 Q. 다만 방향만 조심하면 됩니다. 괄호 2번 가시면 계산 과정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박스 안에 보세요. 분모 가격이 20% 뭐 하자? 상승하자. 분자 공급량이 10% 뭐 했다? 증가했다. 화살표를 써놓은 이유는 방향,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비례. 앞에 공부했던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였죠. 여기는 뭐다? 비례.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인 거니까요. 자, 다시 써볼게요. 그럼 공급의 탄력성이 0.5라고 하면 가격이 10% 상승하면 공급량은 몇 프로? 5%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10% 하락하면 5%만큼 두 가지 다 있는 겁니다. 나머지 갖다 냈으니까 가격보다 양변화가 적지요. 양변화 적잖아요. 이 경우 뭐라고 하고? 비탄력. 똑같아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이 10% 상승했으면 공급량 몇 프로? 20%만큼 뭐 했고? 증가하고 10% 하락하면 20만큼 감소한다.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양변화가 더 많지요. 뭐다? 탄력.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원래 반비례죠. 가격과 공급량 원래 비례죠. 탄력성에 마이너스 값 안 붙입니다. 여기는. 아시겠죠? 탄력성에 음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수학하시는 분 와서 따져요. 이렇게.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5% 감소했으면 수요량이잖아요.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요거 얼마라고 한다고요? 0.5, 마이너스 0.5라고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보고 왔잖아요. 탄력성 값이 0인 경우는 뭐예요? 완전 비탄력. 마이너스 값이 뜬가요? 없어요. 원래 반비례 원래 비례니까 음값은 안 붙입니다. 차후에 기울기 값은 붙이기를 해요. 그건 차후에 공부를 할 거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가격과 공급량 비례니까 얘는 마이너스 값은 없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내려와서 괄호 3번에 탄력성 크기 결정면으로 갑니다. 용어는 똑같아요. 자, 양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양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1번 생산량을 늘릴 때 요속 가격이 상승할수록이 포인트예요. 요속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공급을 늘리기 어렵죠. 그럼 양의 변화가 작아서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그렇습니까? 바꿔볼게요. 그러면 요속 가격이 하락할수록 하면 비용이 적어지죠. 공급의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뭐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2번 생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 제때 공급을 할 수 있죠.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그게 지금 자 봅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 그러니까 건축 기술이 향상을 하면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갑니다.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의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4번 건축 인허가가 어렵답니다. 그럼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거죠.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게 바꿔볼게요. 그럼 건축 인허가가 용이하다고 하면 공급은 더 탄력적이 됩니다. 보조단 갈게요. 사이드에 기출 체크.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용도적 공급을 하기가 어렵죠. 양변화 적죠. 공급은 이전보다 비탄력적이다. 마저 마무리. 기울기는 더욱더 급해진다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울기는 급해진다. 5번, 6번은 묶어서 별표. 이미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5번 지문 앞에다 써주세요. 신규 주택, 건축물을 써주세요. 그럼 표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신규 주택이나 건축물.
신규주택이나 건축물은 생산에, 즉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끊고, 아까 보고 왔지요. 무슨 말이다? 장기가 아니고 뭐다? 적시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양의 변화가 적으니까 공급은 더 탄력적이라고요?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그걸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장기라고 읽어버리면 오답이 돼버리는 거니까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공급을 적시에 늘릴 수 없지요. 그러니까 양 변화져서 비탄력적이다.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공급은 뭐하다? 비탄력적이란 걸 6번 단기와 장기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 6번이 반대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5번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공급은 뭐하다? 비탄력적이고, 그래서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이죠. 그 말을 바꿔볼까요? 장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보다 더 탄력적이다. 그렇습니까? 충분히 준비한 반응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네모 3번. 뭐가 나왔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네, 여기는 좀 쓰고 갑시다. 자, 소득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제 소득이 원인이 된 겁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역시 원인이 뭐다? 소득. 똑같은 방법으로 가요.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소득이에요. 소득 변화율 하면 되고요. 그럼 분자는 뭐 쓰면 돼요? 수요량. 수요량의 변화율로 구하게 됩니다. 얘는 지문으로 물어봤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로 말한다. 산수 한번 하고 갈까요? 소득이 10% 증가되자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답니다. 이런 재화를 정상재라고 합니까? 열등재라고 합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좌우단간에 늘어났잖아. 그러면 이제 왜 또 열등제란 말이 나오냐면 또 계산한 거예요. 또 0.8. 1보다 작고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 1 이러는 걸로 하시면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0,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 늘어났지요. 좌우단간에 늘어났잖아요. 이보다 정상제다. 다시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0.00001 증가해도 뭐예요? 정상제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 공부는 나중에 또 가면 또 0, 1 이런 게 또 나와. 그럼 그걸로 하고 싶으면 안 되고요. 개념 파악이 중요하다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양수값이라는 얘기죠. 0보다 크다가 뭐다? 양수값이다. 그럼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 했구나? 증가했구나. 그런 재화를 우리는 정상제, 우등제다라고 하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시험장에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뭐예요? 라고는 안 물어요. 개념 파악이 중요하니까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양수값이죠.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 했구나? 증가.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정상제. 한 번 더 가요. 그러면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8% 감소하였답니다. 감소할 수도 있죠. 이런 재화를 뭐라 그래? 열등제. 그럼 이게 반대가 됐죠. 이거 0.8이라고 쓰면 돼, 안 돼? 그럼 값이 똑같아져 버려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0.8이 되는 겁니다. 음값이 나와야 얘는 그러니까 자, 이게 음의 값을 갖는다.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음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 했구나?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열등제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봤던 다시 가격과 수요량은 원래 반비례죠. 마이너스 안 붙여요. 가격과 공급이냐 무슨 관계? 비례. 마이너스 안 붙입니다. 얘는 음값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음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 했구나?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열등제. 조심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읽는 방법은 똑같다 그랬어요. 두 번째 줄 끝에. 그 변화하는 정도는 소득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로 측정이 된다. 분자 분모 바꿔 읽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박스 들어가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로 또 풀어놨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최초의 소득에 대한 소득의 변화분. 분자는 양이죠. 양이잖아요. 그럼 최초 수요량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분로 구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옵니다. 괄호 2번 계산 과정.
소득이 240만 원으로 늘어날 때 끊고 재화의 수요량이 100개에서 110개로 모였다. 그 재화를 뭐라 그래요? 정상은재. 박스 보세요. 분모 소득이 20% 증가하자 수요량이 10% 모였어요? 증가했죠. 뭐라고 한다고요? 정상은재. 그러면 양수값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밑에 지금 보세요. 즉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했다? 증가한 것이다. 그럼 플러스 값을 갖고 이런 재화를 우리는 정상재라고 해서 넘기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수요자의 소득이 2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날 때 끊고 그 재화의 수요량이 100개에서 90개로 감소 동그라미 치고 수요량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 재화를 열등재다. 박스 들어갑니다. 분모 소득이 20% 늘어날 때 분자 수요량이 10% 뭐했구나? 그럴 수 있지요. 뭐라고 하고요? 열등재. 그럼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별표 딱 해서 유의하셔야 돼. 그게 음액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했다?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음액값을 가지면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뭐한 것이다? 감소한 것이므로 음값을 갖고 이런 재화를 우리는 열등재라고 해서 그것만 조심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과부하 걸리니까 그만할 거예요. 한 장 넘깁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봐드릴 거예요. 표정도 별로 안 좋아. 118페이지로 가요. 118페이지 5번 가시게 되면 탄력성에 따른 가격과 양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종합 문제 이제 응용을 하러 간 겁니다. 역시 118페이지는 차후에 봐드릴 거고 다음 페이지로 오세요. 119페이지. 맨 위에 5번, 6번을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우리 공부한 걸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는 거면 실판져 볼게요. 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이게 문제 조건이에요. 그럼 가격과 양은 각각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 무슨 말이에요? 양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래프 그리면 수직선이었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가격은 입이 안 떨어진다. 양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이라 그랬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죠.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양변화 있어 없어요? 그럼 수요 곡선은 어떤 모습이었다? 우하양 했잖아요. 자, 수요 곡선 D0 수요 곡선이잖아요. 만나는 균형점 종축이 뭔데요? 가격, 최초 가격이잖아요. 근데 수요가 뭐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우측으로. 우측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그릴까요? 서운하다. 자 이렇게. 짜식이 장난치고 있네. 자, T1 같죠? 그럼 균형이 바뀌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가격은 양 변해서 안 변했어요? 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완전 비탄력이 무슨 말이에요? 양의 변화가 없죠. 이 조건에서 가격과 양을 물으면 균형량은 변하지가 않는다를 지금 확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부했던 걸 여러분이 정리를 못하고 오면 불편해진다고 지금 드리는 얘기야. 그죠? 수요 공급이 지금 공부했던 게 계속 접목되고 계속 넘어오잖아요. 그 앞에서 버벅거리게 되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다. 자, 바꿔갑니다. 이제 또 바꿔볼게요. 공급이 이제 완전 탄력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또 해보세요. 이제 가격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탄력은 무슨 말이었어요? 양의 변화가 뭐하는데 수평선이라 그랬잖아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은 증가가 양이에요. 이제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야 그래프 안 그리고 답을 찾는 겁니다.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평이죠. 그러면 수요 곡선은 어떤 모습이다? 하향. 최초 수요, 최초 균형이죠.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D1 갔어요. 이제 읽어봐요. 가격은 변했어, 안 변했어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양만 뭐 했다? 증가했다. 그러니까 완전 탄력인 조건에서 물었을 때는 이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델도 이 정도는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